안녕하세요, 산사망입니다. 산양삼 지금 심으면 10년 뒤에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저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산양삼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데요, 그 이유가 뭘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고, 젊은 청년 창업가분들이 산양삼 유통도 하고 가공식품을 유통하기도 하면서 이 시장이 많이 커지기도 했죠. 그리고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산양삼을 많이 언급하면서 산양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제 경험을 비춰봤을 때는 산양삼 농사가 밭농사나 논농사에 비해 쉬워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양삼 재배하는 분들을 봤을 때 농사도 쉬워 보이는데 금액은 한 뿌리당 몇천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소득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많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산양삼 농사가 그렇게 만만하게 볼 게 아니라는 것을 농사 4년차부터 저는 몸소 느꼈고, 농사뿐만 아니라 팔로 개척도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께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부정적인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저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들어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산양삼 사업을 권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위험하지 않게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운영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참고할 사항을 몇 가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우선 산양삼 농사를 지으려면 본인 소유의 땅이 있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있어야 하고, 그 땅은 남의 땅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매매를 하거나 임대를 해야 합니다. 구매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임야를 임대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역마다 있는 산림조합을 찾아가셔서 직접 상담을 받는다면 더 정확히 알 수도 있고, 추후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왜 산림조합에 가서 상담을 받아야 좋은지 아세요? 저만의 팁인데, 모든 임야를 다 산양삼 농사나 임산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농사를 할 수 없는 지역이 있고 엄청 불편하게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미리 알아보시고 하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겪은 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임대한 산은 어느 마을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산을 갈 수 있었는데요, 그 마을에서 은근히 저와 저희 직원들의 통행을 반대하는 거예요. 차로 길을 막아놓았던 경우도 있었고, 나무들을 쌓아서 저희 차량들의 주차를 힘들어지게도 했었죠. 근데 더 웃긴 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부러 그런 행동을 했던 거고, 금전적인 요구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오기도 했었습니다. 마을을 지나가니까 통행료를 내라는 둥, 그 마을에서 웃으면서 마을 사람들과 지내려면 거액의 비용을 내라는 둥, 마을의 발전을 위해 돈을 기부하라는 둥 많은 요구를 해왔죠. 당연히 저는 한 번도 지불하지 않았고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었는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곳이 이렇지는 않을 거라 당연히 생각되지만, 이렇듯 시골 인심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자세히 따져보는 게 현명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미 시골에서 본인의 임야가 있는 분들은 너무나 제가 부러웠습니다. 마을에서도 이미 친분이 있을 것이고 농사를 짓는데도 큰 어려움 없이 지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 거죠.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럼 그렇게 농사 지을 땅이 있으면 농사는 쉬울까요? 우선 산양삼 농사를 좀 배우고 시작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판매부터 시작을 했고 월 1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나서 농사를 시작했거든요. 농사를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유통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산양삼을 조금이라도 공부를 좀 하고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도 어려운 게 산양삼 농사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분명 열심히 잘 심어놨어요. 그런데 삼이 많이 죽기도 하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쓸려 내려가기도 했었죠. 그래서 임업진흥원에서 하는 산양삼 재배기술 교육을 받기도 하고 배운 걸 직접 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평창교육센터에서 배웠는데 그곳에서 알려주신 센터장님의 내공이 어마어마하시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약 5만 평 정도를 직접 농사하셨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직접 해봤던 방식보다 더 좋은 방식을 배우게 됐고, 그 방식으로 어느 지역에는 이렇게, 어느 지역에는 이렇게 해서 심는 방식을 지형에 따라 바꾸게 되니 이제는 산양삼이 떠내려가는 일은 별로 없는데, 지금은 기후 때문에 너무 더워서 원주나 횡성보다는 현재 저는
가평이나 인제 쪽에서 삽 농사를 짓고 그쪽에서 수매를 많이 하고도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산양삼 농사를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요. 그곳은 기후도 좋고 해발 고지도 높아서 그곳에서는 삼 농사가 잘 되기도 하고 실제 삼을 생산했을 때 품질이 많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평창삼도 많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산양삼은 그냥 심어 놓으면 몇 년 동안은 손볼 게 없는 농사인 줄 아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산양삼을 씨를 심던 묘삼을 심던 그 농장의 관리는 주기적으로 꾸준히 해야 하는데요. 그 관리라고 하면 물기를 만들어줘야 하고 잡초 제거도 해줘야 하고 주변의 나무들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물이 고여있는 곳은 물기를 만들어 물이 고이지 않게 수로를 내줘야 하고 잡초를 뽑아서 제거도 해줘야 하죠. 그런데 어떻게 처음에 심었냐에 따라서 잡초를 뽑는 방법이 쉬울 수도 있고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에 따라 심는 방법이 달라야 하는 거죠. 이걸 1부터 경험을 하시는 기회비용보다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비춰봤을 때 제가 지금 시작한다면 무조건 산양삼 관련 교육을 2년 정도 배워보고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삼을 심는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삼씨를 심던 묘삼을 심던 그 행위는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 심는 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로를 만들고 필요 없는 나뭇가지를 제거하고 없애야 할 잡초를 없애는 일이 혼자 하려면 너무 힘들어서 저는 한 번에 많이 하려고 인력을 투입해서 작업을 했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내 돈. 그래서 짧게는 2년 정도 배워보시면서 미리 산양삼 농사에 대한 정보를 알아두고 하시는 것이 실패 확률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럼 또 주의해야 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산에는 은근히 야생동물의 피해가 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라니나 멧돼지가 농장을 망쳤다는 사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의외로 두더지나 산에 있는 쥐들이 삼을 갉아먹기도 하고 삼만 뽑아놓고 가는 경우를 농사 짓는 분들은 거의 다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동물보다 더 무서운 피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삼을 몰래, 그것도 밤에 가져가는 도둑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정말 산양삼 도둑들이 많은데 저는 올해 산양삼을 심어놓은 농장 바로 옆에 있는 삼마늘을 모조리 도둑 맞았고 산양삼도 일부 약 500평 정도 도둑을 맞았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저의 불찰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걸 마음 아파하면서 넋놓고 있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신고부터 해놓은 상태고 얼른 마음을 추스리고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임산물거래소처럼 대량으로 농사를 짓지 않고 1000평, 2000평씩 소규모로 농사 짓는 분들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그 도둑들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시작하는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농사에 관련된 내용과 산양삼 유통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아낌없이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하셔서 제 노하우를 습득하시고 다른 고수분들의 노하우도 습득하셔서 실패 없는 산양삼 사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누르셨죠? 빨리 누르세요.